네, 광주 MBC와 CL병원이 손을 잡고 난임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다양한 건강에 관한 이야기,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시험관 시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3일 배양, 5일 배양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 박효영 박사님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난자와 정자를 채취하고 나서 수정을 유도하고 나면 인큐베이터에서 배양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3일 배양이냐 5일 배양이냐 하는 것은 이 인큐베이터에서의 배양 일수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게는 2일에서 3일 정도 배양하는 경우도 있고요. 길게는 5일에서 6, 7일까지도 배양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배양 일수가 달라지는 것은 채취된 난자의 개수라든지 연령 그리고 난자의 정자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3일 배양과 5일 배양이? 일반적으로 장기 배양의 경우에 있어서는 초기 배아 발달뿐만 아니라 후기 배아 발달까지도 다 확인을 하고 나서 배아 선별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3일 배양보다는 5일 배양이 임신율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5일 배양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배아의 상태라든지 또 배양 일수에 따라서 이식할 수 있는 배아의 수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점들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착상 전에 그리고 또 유전자 검사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PGT라고 불립니다. 이게 무엇인지 궁금증을 풀어주시죠. 네. 일반적으로 체외 수정 시술을 통해서 생산된 배아는 배양 일수에 따라서 세포의 수라든지 모양에 따라서 이식을 할지 동결을 할지 또는 폐기 여부가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네. PGT 검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배아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세포 일부를 채취를 해서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게 되고요. 그 유전자 검사 결과에 따라서 이식이나 동결, 폐기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까지 또 정밀하게 검사를 할 수 있고 그게 가능한 게 바로 유전자 검사가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해 주길 바라고요. 자, 이 착상 전에 또 종류도 다양하다고 들었어요. 예, 유전자 종류인가요? 이게 설명을 해 주시죠. 네. PGT 검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네. 용어로 나눠보자면 PGT-A, PGT-SR, 그리고 PGT-M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네. 먼저 PGT-A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큰 숲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네. 같은데요. 사람의 세포 한 개 속에는 46개의 염색체가 들어있는데요. 이 PGT-A 같은 경우에는 이 46개의 염색체가 완전하게 잘 들어가 있느냐, 네. 혹여 하나가 적거나 많아서 수적인 이상이 있지는 않는지 여부를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PGT-SR은 이 A보다는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본다라고 보시면 좋을 텐데요. 어떻게 세밀하게 들어가죠? 네, 수적인 이상이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미세한 부분이 소실되어 있거나 또는 중복되어져 있어서 구조적으로 이상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봄으로 인해서 이런 구조적인 이상까지도 살펴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PGT-M이 있는데요. 가장 세밀하게 지켜본다라고 보시면 좋을 텐데 네. 특히나 염색체뿐만 아니라 유전자 질환이 있는 경우 아이에게 그 유전 질환이 유전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들이 부모의 마음인데요. 그렇죠. 이런 특정 유전자 질환을 타겟으로 해서 그 유전자 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 PGT-M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착상 전에 어떤 경우에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시술할 때 배아에 영향이 없는지도 궁금증을 풀어주시죠. 네. 이식하기에 앞서서 배아는 일반적으로는 겉모습만 통해서 선별을 하게 되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PGT 검사를 이루게 되면 염색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임신율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환자분들에게 이 PGT 검사를 권해드리지는 않는데요. 네. 그런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네. PGT 검사 자체가 매우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100%는 아닙니다. 네. 또한 배아에 있어서 PGT를 하는 데 있어서 기술이라든지 장비가 많이 좋아져서 크게 네. 무리가 없다라고는 할 수는 있겠지만 배아의 상태라든지 장비 또는 시술하는 사람들의 그 숙련도에 따라서도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권하지는 않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2번 정도 이상의 유산을 경험하신다든지 아니면 매우 양질의 배아를 이식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임신 실패를 경험하시거나 네. 염색체 이상 또는 유전 질환을 갖고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약간 좀 정밀한 난임의 해결책이 필요하신 분들이 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접근할 수가 있는 거군요. 네. 자, 그리고
자, 착상 시기에 가장 신경을 써야 될 게 어떤 점이 있는지 최민영 원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죠. 네. 흔히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 네. 저희가, 시험관하기 하고 이식을 하게 됐을 때, 그 혈액 검사를 보통 일주일이나 한 9일 정도 후에 저희 병원에서는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사이 기간이 상당히 힘든 기간이 될 수가 있거든요. 심리적으로도 힘들고 또 마음도 불안한 마음들이 당연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착상혈이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게 뭐죠? 네, 착상혈은 이제 배아가 엄마의 자궁 내막에 안전하게 착상하는 과정 그 자체가 착상인데 그 과정 가운데 출혈이 좀 묻어나는 출혈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요거를 이제 생리로 오인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생리가 시작하려는가 보다 하면은 임신이 안 됐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오인하고 우리가 쓰고 있는 프로게스테론 주사라든지 질정 그런 약물들을 임의로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듯이 네. 우리가 피검사, 혈액검사를 해서 임신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기대를 하고 기다렸다가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또 끝까지 기다리는 마음, 그리고 내가 뭔가 몸에 이상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미리서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의사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질문을 드리고 네. 상담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착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병원 연구소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한다고 들었는데요. 자, 이 박효영 박사님이 어떤 노력들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연구소에서는 대표적으로 레이저 보조 부화술과 엠브리오 글루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배아는 투명대라고 하는 막에 둘러싸여서 보호받으면서 자라게 되는데요. 착상 시기가 되면 투명대라고 하는 막을 뚫고 나와서 착상을 준비하는 해칭 과정을 겪게 됩니다. 네. 간혹 가다가 투명대가 너무 두껍다거나 아니면 동결하거나 용해하는 과정 중에서 경화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자체적으로 세포수가 부족해서 해칭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네,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레이저를 이용해서 투명대를 얇게 깎아주거나 구멍을 내어서 해칭이 용이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이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엠브리오 글루라고 해서 배아를 이식할 때 일반적인 배양액을 사용해서 이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배아와 자궁 내막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데에서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네. 히알루론산이 매우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는 특수 배양액인 엠브리오 글루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착상을 놓아줄 수 있습니다. 네. 혹시나 그런 액을 사용을 하게 되면 뭐 비용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담이 증가를 하게 되나요? 네, 아무래도 일반 배양액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특수 배양액을 사용했을 때는 좀 더 비용이 부담이 조금 더 부과되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착상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연구소에서도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착상률을 높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 전문의들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의사 선생님은 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최민정 원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착상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첫째는 가장 좋은 배아가 일단 준비되어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엄마의 자궁 내막 환경이 착상을 받아들이기에 배아를 받아들이기에 좋은 환경이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개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배아를 내막에 이식하는 의사의 시술하는 사람의 손 그 세 가지 삼박자가 잘 이루어졌을 때 임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좋은 배아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네. 과배란 유도를 했을 때 이런 방법을 했는데 좋은 배아가 얻지 못하였다면은 방법을 바꿔보고 또 약제를 좀 바꿔본다든지 주사 맞는 타이밍을 좀씩 변화를 주면서 좋은 배아를 얻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또 자궁내막 환경이 자궁내막이 배란계가 가까워지고 이식할 때쯤 되면은 풍성하게 잘 두꺼워지고 모양도 좋은 상태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임신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희 병원에서는 혈소판 자가 수혈을 통해서 네. 자기 혈액을 채취를 20cc 정도 해서 원심 분리하고 농축을 시킨 다음에 그 가운데서 혈소판 안에는 여러 가지 성장 인자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막에 주입했을 때 내막이 좀 더 보강되고 착상이 되기 좋은 환경이 되리라 믿고 저희는 그렇게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야, 정말 검사도 다양해지고 또 시술도 다양해져서 난임에 대한 걱정이 조금씩 덜어지고 있는데 그러나 기본적으로 부부들도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원장님 어떤 노력과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저희가 진료하다 보면요.
사실 부인분 같은 경우는 계속 병원에 다니면서 네. 또 심각성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하고 또 인터넷 정보도 찾아보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에 반해서 남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노력이 조금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부부의 물론 착상 시기에 또 시술 받으면서 부부가 함께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남편분들에게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남편분들이 이제 생활하다 보면은 바빠서 같이 못 오시는 경우가 많죠. 네네. 그러다가도 이제 시술 중에 시술할 때는 오셔서 또 정액제취도 하고 그러시는데 그럴 때는 이제 저는 남편분에게 주문하는 게 어떻게 하면 부인분 마음을 편하게 맞아요. 해주는, 예. 네네. 정액채취하고 그게 다 끝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술, 담배도 이야기를 했지만 술, 담배 자체가 정액 소견에 영향을 미치고 그런 것도 물론 있겠죠. 안 좋게. 하지만은 그거를 함으로써 우리 부인분의 마음 상태가 어떻겠어요? 아, 이 남자를 믿고 임신해도 될까? 그런 불안 심리보다는 우리 부인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네. 예, 그런 노력들을 함께 해주시고 또 잘 될 거라 생각하면서 또 우리 부인분이 그렇게 근심 걱정을 털어놓으면은 잘 공감해주고 잘 들어주면서도 그래도 잘 되겠지 하는 그런 좀 안정된 모습으로 옆에 부인분에게 힘을 실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배아 이식 후에 기다리는 시간이 상당히 더디게 갈 것 같습니다. 임신에 성공했다면 또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이것과 관련돼서 말씀을 해 주시죠. 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착상열이 일단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착상열이 모든 우리 산모에서 초기에 임신 때 일어난 건 아니지만은 한 30%, 40% 정도에서는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 또 그 양이 거의 생리양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 경우도 아주 간혹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실망하고 임신 호르몬 수치를 검사하게 되면은 또 의외로 임신 호르몬 수치가 잘 나오고 임신이 잘 유지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착상열을 그렇게 있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또 다른 것은 이제 소화불량, 네. 또 아랫배가 불편한 느낌이라든지 또 어떤 경우에는 유방통이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주관적인 증상이라고 해서 네. 이것이 있다고 해서 임신이 됐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고 네. 이것이 또 없다고 해서 임신이 안 됐다 그렇게 말하기도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은 참고해서 그냥 알아두면 좋으실 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시술과 또 검사 방법이 있으니까요. 난임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난임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부들을 위해서 이 최민영 원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난임 부부가 겪는 고통의 양이 어떤 보고에서는 암 환자가 겪는 고통의 양과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네. 그만큼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게 힘들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네네. 저는 비유를 하자면은 우리가 서울에 갈 때 KTX를 타고 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터널이 이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터널은 짧게 끝나는 터널도 있고 상당히 정말 긴, 그렇게 빠른 KTX가 감에도 불구하고 네. 상당히 긴 터널을 지나갈 때도 있거든요. 사람마다 조금씩 그 터널의 길이가 다르듯이 우리 난임 치료의 기간이 다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터널 끝에는 분명히 햇빛이 비치는 그런 터널 밖에 세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난임 치료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또 전문의 선생님과 함께 극복해 나간다면은 네. 결국에는 어여쁜 아가를 안을 수 있는 그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생각하고 또 인내하면서 결실하기까지 인내하기를 그래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자, 정말 희망적인 목소리 또 희망적인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난임으로 힘들어하는 부부를 위해서 박효영 박사님은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세요? 네, 저는 간혹 난임 부부들께 체위수정 시술 과정이 힘들기는 합니다만 결국에는 아이를 만나러 가는 길이기 때문에 네. 꽃길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리곤 하는데요. 꽃길 가시는데 너무 불안해 하시거나 자책하지 마시고 부부가 서로 격려하시고 또 신뢰할 수 있는 의료진과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난임을 겪다 보면은 뭐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고 정말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부들도 볼 수가 있는데요. 더 이상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간절함이 있으면 언제든지 또 예쁜 아기 천사를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광주 MBC와 CL병원이 손을 잡고 함께하는 건강 플러스 지금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